제가 만난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다 가치 투자를 본 사람들이에요. 안 하실 이분들의 퇴직연금이라고 봤을 때 지금 수익률 2% 조금 넘는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2천만 근로자분들의 연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이 많고 전체적인 부의 가치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이분을 지칭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 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또 이번에는 투자 자문사까지 또 차리셨어요. 박꼬미TV의 박꼬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투자 유튜버 박꼬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그때 떡하니 놓여있더라고요. 사실 연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재미없는 거, 잘 안 팔리는 거 아시잖아요. 증권사 계셨으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가는 편 아닌가요? 생각했던 것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 대박이 났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제가 연금을 정말 한결같이 연금을 얘기했던 게 거의 이제 만 6년 정도 채워간단 말이죠. 현업에 있을 때도 연금무새라는 앵무새처럼 연금무새. 그럴 정도로 연금을 되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빛을 발한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지금 나가면 지하철에 가도 연금 광고, TV를 틀어도 연금 광고, 그렇죠. 뭐 버스에도 연금 광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실제로 그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젊은 이들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진짜로 이렇게 연금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를 좀 체감하세요? 진짜 많이 체감하고요.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 인구 자체가 다 늘어났잖아요. 다 늘어났으면 공격적인 투자하는 사람도 이만큼 늘어나고 정말 안정적인 투자하는 사람도 이만큼 늘어나고 연금 준비하시는 분도 이만큼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비율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인 대로 많아지고 전체 이 저변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연금 인기 많다기보다는요. 전체가 커진 만큼 이제 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요. 또 하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 ETF 순위들 보면 1위가 레버리지, 2위가 인버스였어요. 오르면 돈 버는 사람이랑 잃으면 돈 버는 사람이 1, 2위를 막 다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ETF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었던 반면에 지금 보면 전부 S&P 500, 뭐 나스닥 100, 그리고 심지어 이제 코스피 200 등등 완전히 장기 투자 중심의 지수 투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들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 바뀌었구나.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ETF들이 어마어마한 것도 보면서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는 퇴직연금 500조, 연금저축도 아마 마지막으로 본 게 700만 정도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꿈꿔오던 미국의 연금 부자들이 만들어지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어서 제가 은퇴할 때 즈음에는 정말 많은 연금 부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 현업에 계실 때는 보통 직장을 증권사로 구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한번 여기서 한탕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 주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연금에 딱 꽂히신 그 계기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입사할 때부터도 성향이 조금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너무 보수적이었고요. 당연히 잃는 거 감안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 일은 이제 자산관리사였으니까요. 주식 다루는 게 90% 정도 됩니다. 그럼 주식 분석하고 매매하고 트레이딩하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일인데요. 하루 종일 이제 주식 공부하고 회의하고 하는데요. 잘 안 맞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그 공간에서 주식이 아닌 다른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라 부를 수 있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쪽은 미국의 시장이 진짜 더 큰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제 성향에 좀 맞는 투자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현업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연금도 많이 특이하고 자산 관리해야 된다, 자산 배분 투자해야 된다부터 해서 채권에도 진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시장 상황과 그리고 회사에서의 KPI와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좋았던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 왕건이 고객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연금 투자해야 됩니다. 자산 관리해야 됩니다. 배분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윗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바뀌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장을 잃고 무언가 이런 걸 미리 준비하고 대응했냐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한평생 이것만 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거의 한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급등락의 정말 끝판왕의 장이었는데 이게 업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이렇게 10%씩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장은 생소한데 이때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 처음 봤고요. 처음 봐서 과거에 있던 경험들 가지고 대입이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1년에 한두 번씩 오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네. 이제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제가 현업에 있을 기간에도요. 브렉시트 터졌었고 네. 사드 터졌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터졌었고 그 말고도 뭐 전쟁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터졌었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미중 무역 분쟁부터 해서요. 폭락, 조정 이런 거는 계속 오기 때문에요. 지금도 견뎌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하고 있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네. 벗어나 있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힘드니까요. 해야 된다니까 했는데 변동성이 크니까 차라리 물러나 있다가 한 1년에 한두 번 폭락하면 그때 들어가자. 네. 라는 생각으로 벗어나 있는 투자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확률이 진짜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봤을 때요.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거는요. 확률적으로 항상 담겨 있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변동성을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도요. 네. 시장이 커진 만큼 변동성이 더 커진 거잖아요. 네. 인내심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는 그 거죠. 인내심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방법은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배분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네. 늘 외치시잖아요.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투자를 얘기해 보면요. 네. 정말 크게는 아주 패시브한 투자와 액티브한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한 거는 내가 맞춰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무언가 엣지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회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했을 때 가장 빨리 좋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지향하고 꿈꾸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미국을 봐도 워렌 버핏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뭐 피터 린 선생님들 몇몇이 있지만 소수잖아요. 그렇죠. 결국 미국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연금 부를 만든 것은 결국 버핏 선생님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한 명이죠, 그분은. 네. 제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요. 소수의 엄청난 빠른 부자를 만드는 것보다는요. 2천만 근로자분들의 연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이 많고 그게 전체적인 부의 가치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투자로 빨리 큰 돈을 벌고 싶다면요. 같이 투자해야 됩니다. 뻔한 명제 같습니다. 제 현업에 일하는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제가 만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은 다 가치 투자로 번 사람들. 그래서 와이스트리트에서 가치 투자를 계속 다뤄주시고 맞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주시는 거는요. 너무나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에는 정말 수천만 가치 투자를 결국에 평생 실행 못 하실, 안 하실 많은 분들의 다수가 있단 말이죠. 이분들의 퇴직연금이라고 봤을 때 500조가 넘는데 지금 수익률 2% 이제 조금 넘는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나오는 수익. 최근에 고금리 지났어요, 저희. 네. 근데 2%라는 건 네. 제가 현업에서 느꼈던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약 10여 년 전쯤에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무는 아니었지만 대기업들은 다 했죠. 이제 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도 대기업에 있는 수많은 근로자분들의 DC 계좌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된 거죠. 네. 정말 계좌도 많고 돈도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10년씩 다니신 분들은 막 억대 이러니까요. 그렇죠. 퇴직금 그렇게 쌓여있는데 네. 다 예금이에요. 전부 다 예금입니다. 그분들의 관리자 권한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계좌를 볼 수 있잖아요. 열어보면 주식 계좌에는 한 500만 원 들어있고 하루 10번씩 매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 계좌에는 막 1억, 2억 현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례를 봐도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401K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출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출금 못하는 돈은 그만큼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매우 높은 확률로 올릴 수 있는 자산 배분 해놓고 묵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날 잡고요. KPI도 없어요. 그런 거는 퇴직연금. 날 잡고 위에서부터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아, 직접. 네. 선량한 관리자로서. 네. 고객님이 걱정되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보이스피싱 대접을 그때 다 겪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 막 붙어해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제 돈은 들어왔는데 인식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많은 고객분들의 퇴직연금을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된 거죠. 그 노다지를. 네. 한이 맺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네. 당연히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방산 쪽을 하시고 어떤 분은 원자력, 어떤 분은 반도체를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로 뭐 스몰캡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각자 액티브는 하시되 패시브는요. 훨씬 큰 돈이 묵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업계를 떠나고 유튜브를 하고 나서요. 채널 개설하고 나서요. 몇 번째로 올린 영상이었더라? 아주 초기에 벌써 연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퇴직연금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딴 건 못해도 전 국민의 퇴직연금 수익률 내가 3% 올리고 만다. 그거 인생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환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인 제 목표는 모든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3%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책도 그 과정이고 유튜브도 그 과정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도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포인트를 올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잖아요. 그러니까 3% 올리면 5%. 5%가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는요. 미국에 있는 연금 부자들이겠죠. 네. 미국 사람들은 다 투자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보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훨씬 잘해요. 훨씬 스마트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도 훨씬 많고요. 하지만 그 많은 연금 부자가 탄생하는 이유는요, 제도 때문입니다. 제도 때문이고요. 입사와 동시에 급여의 10%가 퇴사할 때까지 거의 주식의 지수에 계속 투여가 되도록 네. 거의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심지어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시켜 놨죠. 네. 주문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주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고 처음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도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주식은 도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예금을 선택한 사람과 주식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제 친한 지인이요. 미국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미국은 첫 출근할 때 뭘 할까? 보통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건 특정 어디로 오게 한 다음에 OJT 하거나 그쵸. 뭐, 예, 예. 우리 회사의 오리엔테이션. 역사는 쭉쭉쭉 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복지, 이걸 뭐, 봐야 되잖아요. 특정 오피스로 오라고 딱 하더니요. 이제 인사 담당자가 딱 와가지고 서류를 딱 내밀고 알려주는데 본인이 지금부터 하게 될 퇴직연금 1순위입니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서는요. 근로자 각자가 노후 준비가 잘 되고 투자가 잘 되고 퇴직연금 수익률이 잘 올라와야 회사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는 게 1순위라고 하고요. 그 퇴직연금 교육이나 운용에 대해서 회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거기는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도 많고요. 그런 게 빈약하면 신입사원들이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얹어주는 회사도 있고 그거를 좀 어필하는 회사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커리어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요. 나의 몸값을 올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커리어를 올리면서 이직하기보다는요. 엄청 오래 다녀가지고 네. 꾸준히 다니면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제도가 그게 작동을 하니까 네. 그리고 선례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연금 부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선배님들이 밑에 신입사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 막내야, 넌 투자 뭐 할 거니? 물어보고요. 저는 딱히 없는데요. 네. 그러면 TDF에 아니면 그러면 6대4 해라고 하는 게 그냥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그 6대 4는 뭔가요? 6대4는 네.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네. 미국에서 예금. 가장 기본으로 잡는 건데요. 주식 6 채권 주식 삽니다. 6 채권사. 그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굴러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리고 막상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 취급을 하면서 네. 퇴직연금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차와 이제 제도가 이제 자리 잡고 디폴트 옵션도 우리 한참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만큼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미국에서요. 되게 큰 회사에서 퇴임식 할 때요. 퇴직자들 행사할 때요. 앞에 여행사들이 진을 친다고 합니다. 오, 왜요? 여행 가요? 세계일주를 떠나야 되니까. 퇴직을 했으니까 세계일주를 네, 떠나야 네. 되고 보통 8개월짜리 코스를 많이 떠나신다고 하고요. 8개월이요? 네. 너무 좋겠다. 헐리우드 영화 보면 네. 맨날 해변가에서요. 네. 그 모히또에서 몰디브 드시고 계신 분들 네. 보면 전부 배 나온 백인 네.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는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렇게.